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대시보드 만드는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 1주차 과제가 대시보드 연습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 완성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가지고 이 구성품들은 전부 다 완성을 시켰다라고 좀 가정을 하자고요. 예,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빈 대시보드 화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좀 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조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들도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손이 좀 많은 것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1200 바이 800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캔버스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실제로 대시보드를 만들 때 구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면을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고 나서 세로 컨테이너를 먼저 이렇게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살피면서 저는 보통 만들거든요. 화면을 만들 때 좀 기획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착착착착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걸 우선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하나 처음에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하고 집어넣지 않고 시작하는 거하고 나중에 좀 기능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먼저 하나 집어넣고 보통 저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빈 페이지를 하나 집어넣어요. 빈 페이지를 안쪽으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이 세로 컨테이너 안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빈 페이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캔버스가 나와 있고 세로 컨테이너 들어가 있고 안에 빈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을 일단 꽉 채워놓고 일단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저는 보통 집어넣는 게 텍스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위쪽에다가 여러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로 컨테이너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집어넣었던 그 세로 컨테이너 안쪽에다가 텍스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적당히 하나 써줄게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쓰진 않고 그냥 타이틀이라고 쓰고요. 조금 굵은 글씨체, 그 다음에 진한 글씨체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고 그러면은 레이아웃으로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세로 컨테이너 안쪽에 타이틀과 빈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로 컨테이너 안쪽에다가 이 안에다가 뭔가 물건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서 빈 페이지 공간을 점점 축소시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얘를 갖다가 바깥으로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화면을 접근을 할 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렇게 벤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요거를 이제 옆으로 착착착착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역시 요번에는 제가 가로 컨테이너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요 녀석을 들고 가서 타이틀 밑에다가 그 다음에 빈 페이지 오브젝트 그 사이에다가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저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가로 컨테이너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일 뿐 그냥 용기예요. 안에 이제 물건들을 좀 집어 넣어야겠죠. 1번 집어넣고 여기다가 쑥 집어넣고 2번도 이렇게 쑥 집어넣고요. 3번도 이렇게 쑥 집어넣고 4번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컨테이너를 활용을 했을 때의 강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 지금 구성품들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나오죠. 이 헤더 부분, 머리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을 살짝 해주게 되면은 이 가로 컨테이너 전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안 잡으시려면은 레이아웃으로 가셔가지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가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죠. 가로 컨테이너가 선택이 됐을 때 이렇게 역삼각형 한번 눌러주시고 요거를 콘텐츠를 균등하게 딱 분할을 해주게 되면은 이 1번, 2번, 3번, 4번이 완전히 동일한 사이즈로 4분의 1씩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제5의 어떤 수치를 하나 집어넣었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비율 베이스로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콘텐츠 균등 분할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 사이즈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 일일이 이거 손으로 안 잡아줘도 되는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것이겠죠.
그게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를 썼을 때 첫 번째 강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전체 가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제가 요거를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높이 편집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쉬트, 그러니까 네 개의 이 밴들, 숫자들을 따로따로 일일이 손으로 조정을 해서 높이를 맞춰주실 필요가 없고, 컨테이너를 전체적으로 높이 편집 눌러가지고 뭐 한 100 정도 해줄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게 되면은 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를 주면서 이 네 개의 이 시트들을 높이를 이제 한꺼번에 동일하게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편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테이너라는 기법을 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데 이거 눌렀는데 나는 이렇게 높이 편집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화면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세로 컨테이너라는 걸 하나 집어 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세로 컨테이너 안 속에 이 가로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왔던 것이지, 만약에 처음에 그냥 다이렉트로 작업을 했을 때 세로 컨테이너를 안 넣고 그냥 바로 화면에 가로 컨테이너부터 넣고 시작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높이 편집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요걸 가지고 이제 드래그를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메뉴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가로 컨테이너 전체가 큰 세로 컨테이너 안쪽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요거는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지금 헤더 부분에 색칠을 이렇게 배경색을 칠했었죠.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 배경색이 지금 푸른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우클릭을 해가지고 요거 제목 서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상 선택을 해주시면은 배경색 바꾸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전체적으로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서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 글자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표 화면 같은 경우에는 밴별로 이렇게 딱 뭐랄까 테두리가 깔끔하게 쳐져 있어가지고 뭔가 좀 정돈되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요건 조금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죠?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누르셔가지고요, 이거는 쉬트나 이런 메뉴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레이아웃 대시보드에서 요 레이아웃 메뉴에서 테두리 부분 있죠? 여기 눌러가지고 제가 저 동일한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깔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얇은 테두리가 칠해지는 것이고요. 뭐 나는 굵게 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얇게 만들어 주고, 요것도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고. 근데 하다 보면 좀 귀찮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복사할 수 있는 기법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이 많이 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금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귀찮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요거 그런 것들은 좀 복사를 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밴 부분을 제가 우선 한번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컨트롤 패널 부분 왼쪽으로 나와 있고요. 가운데 스캐터 플롯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세 개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서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제가 우선은 요거 한 덩어리, 크게 한 덩어리, 가운데 스캐터 플랫,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크게 한 덩어리, 요런 식으로 구도를 살펴가지고 제가 우선은 가로 모양의 요 컨테이너를 한 번 더 집어넣을게요. 가로 컨테이너를 요따가 한번 딱 더 집어넣게 되면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스캐터 플랫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넓게 제가 집어넣고요. 스캐터 플랫 오른쪽에다가 이제 세 개의 그 테이블이랑 바차트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쌓기 위해서 세로 컨테이너를 요렇게 들고 가가지고 가로 컨테이너 안쪽에서 제일 오른쪽 편으로 세로 컨테이너를 요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세로 컨테이너가 넓게 지가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세 개를 착착착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카운트부터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테이블들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것도 요렇게 아래쪽에다가 레고 블럭 쌓듯이 요런 식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눌러가지고 요 머리 부분 살짝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시트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상위에 있는 컨테이너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눌러가지고 콘텐츠를 우선 균등하게 분할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세 개를 3등분으로 착착착 쌓아 올리겠다. 제가 균등하게 분할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너비를 좀 줄이면 좋겠죠. 정해진 뭐 밸류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보시고 그냥 뭐 한 250쯤 하면 될래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으면은 아무래도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뭐 한 4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좀 어저스트를 시키는 거겠죠.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공간을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할 건데 일단은 한 250 정도 두고 지금 이렇게 글자 제목이 두 줄로 떨어져서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대로 두고 제가 좀 추가적인 작업은 조금 이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한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목표 화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컨트롤 패널들 집어넣어야겠죠. 얘네들이 지금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쭉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을 갖다가 요 왼쪽으로 제가 집어넣을 건데요. 역시 여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착착착착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요런 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세로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 컨테이너를 제가 옆으로 하나 떨어뜨릴 거예요. 스캐터 플롯 왼쪽에, 그러나 가로 컨테이너 안쪽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부터 요따 집어넣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이어였나요? 일단은 한번 쭉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어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리즌이 여기 있군요. 리즌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또 이렇게 잡아다가 집어넣고, 스테이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카테고리도 집어넣을까요? 카테고리도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서브 카테고리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X표 눌러가지고 이제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넣어야 될 그 구성품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물건들은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잘 보이게끔 예쁘게 보이게끔 세팅해주는 부분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 색상 범례나 크기 사이즈 범례 같은 거 다 날려버렸고, 그다음에 물건들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기 다 체크 마크가 돼 있죠. 다 집어넣었으니까 요 아래쪽에 처음에 들어가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 버퍼 역할을 했었던 요 녀석도 이제 X를 딱 눌러주게 되면 나머지 공간을 이제 차지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요런 아이들도 그냥 제가 뭘로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그냥 바꿀게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최대한 목표 화면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바꾸고, 여기도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바꾸고, 여기도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공간이 좀 남았었죠. 목표 화면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약간의 이제 컨트롤 패널에 이렇게 색칠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시보드 2번 넘어가셔가지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제가 우선 스캐터 플라즈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헤더,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 제가 살짝 더블 클릭을 해주니까 이 아래쪽 하단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가로 컨테이너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처럼 레이아웃 넘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테두리를 아까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딱 칠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하단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테두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거에 막 민감하신 분들,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왼쪽 줄하고 여기 지금 아래쪽 하단부가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렇게 하단부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냐면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컨테이너를 잡았어요. 바깥쪽 여백을 좀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칸 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칸 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여기도 4칸, 여기도 4칸, 여기도 4칸, 여기도 4칸이기 때문에 아래쪽 가로 컨테이너도 여백을 한 4칸 정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컨테이너에서 여백을 한 4칸 정도 주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줄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고 여기 있는 줄이 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좀 사이징 해주는 작업인데요. 제가 요 왼쪽에 있는 가로 컨테이너, 세로 컨테이너죠. 예, 세로 컨테이너, 요 컨트롤 패널들을 포함하고 있는 요 세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누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잡혔죠. 너비를 어느 정도 해줄까요? 이거는 보니까 뭐 한 150 정도? 예, 이렇게 한번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적절하게 마음에 들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도 지금 제목이 두 줄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살짝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너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440 이렇게 해서 한 40 정도 더 주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 스캐터 플랍 부분이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목표 화면하고 이제 거의 어지간히 이제 비슷하게 왔습니다. 조금 더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트롤 패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색깔을 주면서 좀 다른 색깔로 칠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시보드 2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요 컨테이너를 잡으시고요. 여기에서 요 백그라운드 부분을 이번에 한번 눌러줄게요. 레이아웃의 백그라운드 부분을 눌러줘가지고 시퍼런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할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투명도로 한 10 정도만 이렇게 주게 되면은 좀 깔끔하게 10도 좀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줄여주시면 돼요. 이거 뭐 한 5 정도?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이제 좀 표시를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이제 경계 부분하고 띄워주고 싶어 그랬을 때는 요거 눌러가지고 역시 바깥쪽 여백 요렇게 바깥쪽 여백을 뭐 한 적당히 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8 이 정도 주니까 요렇게 띄워져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의 차이는 요런 거예요. 바깥쪽 여백 하면은 실제로 이 컨테이너의 그 실제로 색칠이 되는 부분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고, 안쪽 여백은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줘볼게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안쪽에서 이제 조금 더 공간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이제 빡빡하게 이제 옆으로 꽉 차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유 공간, 요런 정도의 여유 공간, 요런 정도의 여유 공간들이 좀 확보가 되면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데, 저 패딩 부분, 바깥쪽 패딩, 그다음에 안쪽 패딩을 좀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지금 목표 화면하고 어지간히 비슷하게 갔죠? 요렇게 하면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요걸 갖다가 조금 더 높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140 정도?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은 실제로 이 대시보드 1번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주셨고요. 나머지 작업도 제가 마이너한 작업이지만 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미지 넣는 것도 질문을 좀 주셨고, 요 제목 부분하고 본문 부분을 갈라주는 그 줄 넣는 것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부동으로 바꿉니다. 바둑판식은 착착착착 사이즈가 정해져서 레고 블럭처럼 쌓아가는 방식이라면, 부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미지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릴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아무데나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박스가 하나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뜨죠. 맞추기,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이거 눌러주시고 선택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로고를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폴더에 아마 적절한 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 마크를, 로고를 오픈을 딱 시켜주시고 가운데로 다 맞췄죠? 확인 눌러주시면은 그냥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사이즈 적절하게 이렇게 뭐 줄여가지고 우측 상단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그만이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로고를 올릴 수 있고요. 근데 기왕에 우리가 처음부터 바둑판식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 방식상에서 제가 좀 계속해서 보여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가로 컨테이너를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일단 넣을 거예요. 다이렉트로 못 넣습니다. 이미지 오브젝트를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바둑판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요. 우측 구퉁이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 컨테이너를 하나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하나 배치를 하고, 요 안에다가 이미지 떨어뜨릴 거예요. 이미지를 쑥 떨어뜨려 가지고 아까처럼 맞추고 맞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픈 이렇게 눌러주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 URL, 예를 들어서 여기서 www.
제가 한번 써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그냥 네이버 주소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실제 해당 URL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적절히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은 지금은 요거는 좀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없애겠습니다. 대상 URL,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여러분 블로그 주소 이런 것들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연결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타이틀을 갖다가 이게 지금 가로 컨테이너 안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들고 와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싹 당겨주게 되면은 제목과 이 로고가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거 한 32 정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높이를 한 뭐 100 정도 이렇게 하면 될래나?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보여주실 때 내 눈에 보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쑥 밀어서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제목과 로고가 좌우로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 본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목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본문 부분을 나누어주는 하나의 선, 요 라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라인을 직접적으로 막 집어넣고 그런 건 없어요. 점선도 집어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트릭인데요. 빈 페이지라는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라인을 집어넣고 싶은 위치에다가 빈 페이지를 집어넣고요.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서 테두리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라인 색깔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뭐 좀 그냥 시꺼먼 라인 할게요. 이렇게 시꺼먼색으로 이렇게 칠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밴드처럼 이제 검정색 줄이 이제 그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높이 편집을 해가지고 뭐 한 10 정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깔끔하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 주면서 제목 부분하고 본문 부분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뭐 좀 추가적인 트릭이나 추가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면은 눌러가지고요. 바깥쪽 여백이 지금 4씩 들어가 있잖아요. 위쪽 여백이 4고 아래쪽 여백이 4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높이를 10으로 맞췄거든요. 그럼 실제로 라인의 픽셀은 2픽셀입니다. 이거를 지금 가장 줄이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9로 바꿔주게 되면은 라인이 1픽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얇은 라인을 여러분들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 여백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눌러줘가지고 모든 변이 동일 요거 체크를 빼버리고 아래쪽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공간 을 주는 거죠. 제가 이거 뭐 한 15 정도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본문 부분하고 제목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줄 하나 집어넣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띄워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런 테크닉들도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되게 마이너한 기능들이에요. 작은 기능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이제 누구 눈에 보기 좋은 화면들을 잘 만들어 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클래스에서 막 강조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으신 분이거나 조금 더 깔끔하게 화면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테크닉들 여기 있는 다양한 요소들 테두리,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백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판식 이 방식으로 태블릿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어요. 이제 특별히 디자인 요소가 강조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둑판식을 잘만 써도 아주 깔끔하게 보기 좋은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 방식을 쓰면 손이 너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손이 많이 가게 된 건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바둑판식 방식 그 바둑판식 방식의 저는 핵심은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좌우 컨테이너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곳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편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태블릿 대시보드를 좀 깔끔하게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한번 보시고 나서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필요에 따라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